자, 이제 자료구조에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 저장하는 것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C++가 제일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C++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료구조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데 이 데이터들이 클 수 있죠.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처럼 아주 간단한 거일 수도 있지만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거를 인자로 전달해 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C++는 이처럼 그 데이터 자체를 배열에 저장을 해요. 주소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C++도 데이터를 여기다가 저장하지 않고 주소를 저장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C++는 이렇게 자료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배열 자체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해가지고 저장해야 되는데 C++는 효율성을 되게 중시하니까 여러 가지 최적화하는 방법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저장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통 저장하는 방법을 한 가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버전을 제공하게 돼요. 세 가지 버전. 하나는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 머리 아프다고 하실 것 같은데 student S라고 하는 되게 무거운 객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는 객체예요. 얘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S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래도 적읍시다. 스택이 있는데 스택의 푸시를 이용해서 스택에다가 요 S를 저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S는 이미 만들어진 객체니까 C++에서 L-value, R-value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얘는 L-value에 해당돼요. L-value. 그러니까 이 L-value는 임시 객체가 아니라 그냥 있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법이 있고 이렇게 푸시를 하면서 데이터를 자료 구조에 집어넣으면서 여기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요 순간에 만드는 애기 때문에 얘는 임시 객체가 돼요. 왜냐하면 요 줄 다음에는 얘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얘는 이 S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위에 요 다음에도 S는 계속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은 이 객체는 요 문장 다음에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넘기고 땡이에요. 그래서 얘는 임시 객체예요. 그러면 이런 애와 이런 애는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장할 때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원래는 요 버전 말고 push t item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죠. push t item. 그럼 얘는 그 인자 전달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에요? t item 이렇게 쓰면 값 전달 방식이에요. 그럼 값 전달 방식이면은 객체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 pushS가 이런 애를 쓴다. 그러면 아이템이라는 애도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애가 있었죠. 인자 전달 관계 하나 또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저장하면서 얘를 또 저장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만들어요. 3번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냥 한 번만 만들어줘서 거기다 넣어놓으면 되는데 만들고 그거를 복제하고 또 복제하는 세 번의 과정이 거치게 되는 그런 어떤 비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버전은 값 전달을 받지 않고 뭘로 받고 있어요? 참조 전달을 받고 있어요. 참조 전달을 받으면 이 인자 전달 과정에서 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냥 여기에 아이템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거예요. 얘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미 존재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얘는 건들면 안 돼.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건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코로 아이템을 해요. 그럼 이 과정에서 뭐가 불러져요? 대입 연산자가 불러지죠. 복사 대입 연산자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복사해서. 그래서 1번은 L밸류를 전달할 때 불러지는 건데 전달 과정에서는 비용이 빵. 전달 과정 비용이 안 들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저장할 때는 얘를 옮겨갈 수 없고 얘를 만들면 안 되고 얘는 그대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L밸류이기 때문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애는 R밸류예요. R밸류 임시객체예요. 얘는 건드려도 돼. 내가 마음대로 얘를 망가뜨려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는 이 객체를 여기서 사용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건드려도 돼요. 그러면 이런 애는 요걸로 받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R밸류 참조라 그래요. R밸류 참조로 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도 이게 인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없어요. 비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전달된 걸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요때 복제하는 게 아니라 무브를 합니다. 이동을 시켜요. 물론 이동이 효과적인 애들이야지만 이동할 때 효과가 있는 건데 효과적인 애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복사하는 것보다 이동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동한다는 건 뭐 이렇게 객체가 있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얘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리키게만 하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날려갈 거니까. 그래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만 만들면 그래도 아유 만들 거 많구나 하고 기계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걸 하나 더 이제 추가해서 또 쓰고 있어요. 인플레이스를. 그럼 얘는 언제 쓰냐? 얘 대신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 대신에 어떻게 쓰냐면은 원래는 여기서 임시객체를 만들어서 전달하는데 그렇게 전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stack inplace 요 객체를 만들 때 전달하는 요 인자들을 여기다가 나열합니다. 그러면 요 인자들만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 뭐 좀 복잡한 문법을 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객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객체를 한 번만 만들고 땡인 거지. 여기는 임시객체 만든 다음에 요 비용은 임시객체 생성, 이동 생성, 이동 대입. 요 비용이 드는데 얘는 어차피 임시객체 생성하려면 요 인자들을 전달해서 만들었겠죠. 그 비용이 그대로 들어오지만 객체 자체는 생성 안 해. 어디서 생성해? 요때 객체를 생성해. 그러면 요거 보면 요 문법 나머지는 좀 제가 여기서 막 열변해서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요것만 설명해 볼게요. 요것만. 보통 우리가 new student 하면 동격 생성하는 거죠. 객체를.
C++에서. 그럼 얘는 어디에서 생성돼요? 어디에 생성돼?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힙 공간에 빈 데다가 만들어줘요. 근데 얘는 어디서 생성하는 거야? 그 힙 공간에다가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 만들라는 거예요. 특정한 위치가 어디예요? 버프에 있는 요 위치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요 위치에다가 객체를 생성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new 하면 주소를 주지 않으면 힙의 빈 곳에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new는 여기에 뭘 주고 있어요? 생성할 주소를 주는 거예요.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인플레이스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자료구조, C++의 자료구조 만들 때는 요 세 가지를 다 만들어줘요. 기계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왜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법, 요 문법을 조금은 물론 제가 C++ 강연 그 분반에서는 그때 약간 좀 설명을 했긴 했는데 그거 여기서 막 설명하기는 너무 또 길어져서 설명은 좀 그렇고 하지만 세 가지가 있다. 왜 세 가지 만드냐 C++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C++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장 최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대단히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도 이미 있는 객체를 만약 전달하면 맨 위에 가는 거고 이것처럼 인자에다가 객체를 만들게 되면 두 번째 버전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 두 번째 버전을 쓸 거면은 세 번째 버전을 쓰는 게 약간 더 효과적이에요. 약간 더. 아주 크게 효과적이기보다는 약간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스까지. 인플레이스는 객체 자체를 생성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전달할 인자를 인플레이스에 전달하면은 내부적으로 객체를 그 위치에 원래 저장해야 될 위치에 만들어주는 방식.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요 인플레이스하는 요 기법하고 이제 가변인자 뭐 fcd forward 뭐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들어갑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C++는 이렇게 복잡한데 자바와 파이썬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 게 없냐면 값 전달이라는 것만 쓰지만 실제 우리가 인자로 전달하는 거는 항상 뭐만 전달해요? C++, 자바나 파이썬은 주소만 전달해요. 항상 주소 전달 방식만 있고 실제로도 여기다가 저장하지 않고 여기에는 또 뭐만 저장해? 주소만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하는 메소드를 만들 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장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다. 주소를 여기다 저장해.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밖에서 요 주소를 알아. 그러면 이 자료 구조를 통해서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에서 이렇게 S를 저장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S, 뭐, set name, 뭐, 길동,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의 이름이 길동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렇게 했어요. 푸시한 다음에 S의 set name으로 해서 S의 데이터를 바꿨어요. S 객체의 상태를. 그러면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장할 때 주소를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뭘 저장해 놨어요? 새로운 객체를
복제해가지고 만들어 저장했죠. 얘 갖고 아무리 뭘 하든 간에, S 갖고 하든지 간에, 여기에 저장된 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자바에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S equal new student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푸시했어요. 그러면 이 S가 가리키는 주소와 객체가 저장한 주소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S를 수정하게 되면은 모두 수정이 돼. 자료 구조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수정이 돼요. 그거는 되게 좋은 게 아니죠. 자료 구조에 뭔가 저장이 되면 그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으면은 자료 구조에서 어떤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객체 저장에서 캡슐화가 위배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equal item 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가 저장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소가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템 클론하게 되면은 바깥에 S는 가리키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끔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똑같은 거 하나 만든 다음에 새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밖에서 그 인재 전달 때 썼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뭔가 객체를 조작해도 얘한테 영향을 안 주겠죠. 얘한테 영향을 안 주게 돼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비싸지죠. 매번 객체를 저장할 때마다 객체 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자료 구조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장할 때 아이템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의 복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이템을 클론된 새로운 복제품을 인재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애들이 이 복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스트링처럼 불변 객체이면은 이 복제가 필요가 없어요. 이 복제를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불변 객체면 밖에서 얘의 주소를 갖고 있어도 얘의 내부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객체를 저장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매번 클론할 필요 없이 우리는 equal 아이템 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자료 구조를 사용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자바뿐만 아니라 모두 파이썬도 똑같습니다. 파이썬도 동일합니다. 자, 조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C++도 이제 원래 원칙은 C++는 이 배열의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C++도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지 않고 주소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응이 없는 것 같아. 눈들이 혼자 앞에서 떠들어라. C++에서 이런 식으로 벡터를 만들면 학생 객체를 벡터가 유지하는 내부 배열에 직접 유지하겠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많이 써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는 학생 객체를 직접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뭘 저장했다는 거예요? 주소만 저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그러면 똑같은 자바에서 나타난 현상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쓰면 얻어지는 이점은 뭘까요? 이점. 일부러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필요의 경우에는 C++에서 데이터 자체를 유지하지 않고 주소를 유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다 여기에. 되게 덩치도 커. 그런데 얘를 정렬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각각들을 다 왔다 갔다 옮겨야 되죠. 그럼 그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주소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얘를 정렬한다. 그럼 뭐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위치만 바뀌는 거죠. 되게 빨리 할 수 있죠. 객체의 그 전체 덩어리를 옮겨가는 게 아니라 주소만 바꿔주면은 정렬이 돼버리니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써야 되는 용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C++는 요 형태보다는 요 형태를 많이 쓰고, 요 형태를 쓸 경우에는 여기서처럼 메모리 관리 문제로 여러 자료 구조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실제 이제 한 자료 구조는 주소만 유지하고 다른 자료 구조는 실제 데이터를 유지하게끔 해가지고 시너지를 발휘하게끔 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벡터에는 주소만 저장하고 이쪽 해시맵에 데이터만 저장하고 거꾸로인가? 어쨌든 그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여러 자료 구조를 같이 쓸 때 여기도 복제해서 넣고 여기도 복제해 놓으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여러 자료 구조를 같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모든 곳에다가 똑같은 객체를 계속 반복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주소만 유지하고 그 자료 구조 중에서 하나는 실제 데이터를 유지하게끔 해가지고 이점들, 그 자료 구조의 장점들을 골고루 얻어낼 때 이제 C++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어가기보다는 각각의 코드를 한번 넣어보죠. 요 T3조, 요 받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L밸류가 전달 때 쓰는 거. 그러면 세게 푸시한다는 거는 현재 데이터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면 맨 뒤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맨 뒤에. 그런데 현재 용량이 뭐야 이거? 이게 아니고. 공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용량이 5인데 5개가 다 저장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용량을 늘립니다. 용량을 늘린 다음에는 어디다 저장하냐? 버프에 탑에다 저장하면 되겠고, 탑에 저장한 다음에 탑은 하나 증가가 돼야 돼요. 5개가 있으면 3개는 5에다 저장하지만 그 데이터를 추가하고 나서 탑은 6이 돼야 돼요. 그래서 크기가 6이 돼야 되니까 이퀄 아이템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고, 요 똑같은 거를
얘는 하면 되는데 얘는 임시 객체가 오니까 r밸류가 오니까 그냥 이퀄로 아이템 하는 게 아니라 std move를 하면 돼요. 그리고 얘도 똑같죠. 처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요 위치에다가 이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문법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복잡한 거지만 한 가지 설명드리면은 이제 인자들이 전달될 수 있는데 그 인자들이 L밸류로 전달될 수도 있고 R밸류로 전달될 수 있는데 그 특성을 안 바꾸려고 요걸 하는 거예요. 인자로 전달된 특성을 원래 생성자를 생성할 때 내가 student 해가지고 여기다가 쭉 전달할 요 애들 L밸류로 전달될 수 있고 R밸류로 전달될 수 있는데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요걸 생성하면서도 똑같이 L밸류는 L밸류로 받고 R밸류는 R밸류로 받기 위해서 std forward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인데 그냥 외워서 쓰셔도 상관없고 더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스가 왜 필요했는지 그거는 이해하시고 그걸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저걸 만들진 않더라도 C++에서 뭐 벡터를 쓰든 스택을 쓰든 큐를 쓰든 자료 구조를 써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떨 때 내가 그냥 푸시하는 게 좋고 인플레이스 쓰는 게 좋은지 알아야 되니까 왜 이 인플레이스를 구현할지 모르더라도 인플레이스가 왜 필요했는지 그 개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뉴가 꼭 힙에만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다가 뉴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것도 간혹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뉴를 힙이 아니라 스택의 어떤 위치에다가 새로운 객체를 만들 때 조 문법 주소만 주면 되니까 저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tudent s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쓰다가 얘를 새로운 애로 덮어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S 위치에 있는 학생 데이터가 바뀌는 거죠. 요 새 객체로. 그래서 저런 거가 간혹 프로그램 할 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if 탑이 capacity하고 같으면 increase capacity. 자바는 항상 주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하는 걸 만드는 건 되게 심플해요. 뭐 별거 고민할 게 없어요. 그렇죠? 심플하고 할 게 없죠. 그 다음에 파이썬은
이게 뭐냐? 이 인트는 빼야 돼.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이 푸시는 이제 파이썬은 플러스 연산자가 없어서 이제 플러스 1을 하는 걸 하나 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increase capacity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 그 얘기만 잠깐 하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increase capacity.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를 만들었는데 내부적으로 배열을 만들어요. 그럼 배열은 한번 만들면 용량이 고정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면은 다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만든 배열을 그대로 쓸 수 없고 용량이 부족하면 늘려줘야 돼요. 근데 늘려주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배열을 더 큰 걸 확보하고 기존 거를 복사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로 보면 C++ 코드를 보면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캐패시티를 2배로 늘리고 2배 공간의 그 배열을 새로 확보한 다음에 기존 데이터를 요 템프에다 옮기고 버프, 기존에 쓰던 거는 버리고 반납하고 버프가 요 템프를 가리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4개를 쓰고 있었어요. 다 찼어요. 그리고 버프가 요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족해. 그러면 맞나? 8개짜리 2배짜리를 만들고요. 요 데이터를 복사해요. 그 다음에 얘 버리고 버프가 요걸 가리키도록 하면은 이제 2개짜리 기존보다는 2배 큰 용량의 배열을 갖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적 배열 기법이에요. 이 기법들을 이제 쓰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왜 2배로 할까? 다른 형태로 하면 안 될까? 또 2배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배열의 용량을 늘리는데 부족할 때 기존 용량의 2배로 늘리는 거예요. 물론 실제 자바는 2배로 안 늘리고 1.5배 늘려요. 1.5배. C++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1.5배 늘리는 것 같고 GCC는 2배 늘려요. 또 차이가 있고요. 파이썬은 1.125배 늘려요. 그러니까 다 좀 달라요.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하겠지만 1배 이상 확장을 하면은 1배 이상 확장만 하면은 평균 비용은 5완이 돼요. 5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비용으로 따져보면은 상수 비용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데이터를 넣는 건 그냥 5완에 할 수 있죠. 근데 늘려야 되잖아. 중간중간에. 그러면 늘리게 되면은 늘릴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만약에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늘어가고 있으면 결국 128개를 집어넣었을 때 평균 비용을 따지면 5완이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64개예요, 현재가. 근데 데이터를 하나 더 넣어야 돼. 그러면 내부적으로 용량을 얼마만큼 늘리겠어요? 128로 늘렸죠. 근데 나는 하나만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해. 그러면은 크기는 65인데 128이니까 낭비되는 공간은 되게 많은 거죠. 낭비되는 공간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5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리는 거는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65개를 저장할 걸 알면 그 정도로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초기 용량을 70으로 잡아놨다. 그러면 한 번 더 늘리지 않고 65까지 그대로 5원으로 쓰겠죠. 그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평균 비용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5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늘리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하기에도 좀 더 줄인 거 1.5배, 1.125배로 줄인 거는 늘렸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적게 넣더라도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낭비되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많이 늘어났어요. 용량은 128인데 크기는 65고 내가 더 이상 데이터를 저장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어떤 메소드들이 있냐면 trunk to size, shrink to size 이런 메소드도 있어요. 그럼 얘를 부르게 되면은 새로운 65개짜리 배열을 확보한 다음에 싹 옮겨주고 128개짜리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낭비되는 공간을 반납한 거죠. 물론 그 자체도 비용이에요. 하지만 내가 어느 시점 돼서는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shrink to size로 한 번만 불러주면은 그때부터는 딱 맞게끔 낭비되는 공간 없이 쓸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잘 이해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적 배열, 벡터 같은 거, std 벡터, 어레이 리스트, 그리고 파이썬의 리스트, 얘네들은 어펜드 하면은 내부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2배, 1.25배 늘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학 공식이 나오는데 두 배로 늘릴 경우에 분할 상환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분할 상환은 우리가 연산을 한 번 했을 때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n번을 수행한 다음에 얘를 n으로 나눠요. 그래서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 보는 거예요. 평균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평균 비용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따지는데 한 연산에 한 번 수행할 때 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n번 수행했을 때 비용을 n으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말이 되는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2배씩 늘리는 거를 수학적으로 해보면은 결국 이만큼의 비용이 들고 얘를 n으로 나누면 다 상수들이니까 n이 다르니까 5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2배씩 늘리는 게 아니라 5개씩 늘리자, 10개씩 늘리자 이렇게 되면 수학적으로 분석하게 되면은 n제곱이 돼요. 그 n제곱 n으로 나누면 평균 비용이 5n이 되는 거예요. 5n. 그래서 절대 우리가 용량들을 확정할 때 요번에는 5개씩, 10개씩 이런 식으로 늘리지 않고 기존 거를 기반으로 2배 늘리는 게 기본이고요. 2배보다도 적게 1.25배, 1.125배, 1.5배 늘려도 평균 비용은 5 아니에요. 평균 비용.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하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두 배로 늘리는 형태로 계속 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료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C++는 라이브러리를 누가 구현했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요. 1.5배, 2배 하는 경우가 있고 자바는 1.5배, 파이썬은 1.125배, 8분의 1이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늘리기 때문에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초기 용량을 잘 확보해 줘야 된다. 초기 용량을 잘 확보해서 쓰는 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효율성을.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하는 게 제일 간결한 것 같고요. 2배 늘릴 때 플러스 하는 게 낫겠고, 자바는 이제 클론은 아니고, 클론은 똑같은 크기로 복제하는 거니까, 이게 늘릴 때는 클론을 쓸 수 없고, 카피 어브라는 어레이즈에 있는 메소드를 쓰면은 제일 깔끔해요. 얘는 용량을 내 마음대로 여기다 주면 요만큼 늘리면서 기존 애들을 복제해줘요. 이 카피 어브는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2배로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동쪽 배열을 만들 때는 새 배열을 이만큼 확보해가지고 기존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옮기고 그 원래 있던 애가 새 배열을 가리키도록 바꿔줘야 돼요. 그게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평균적으로는 그게 롱텀으로 보면은 얼마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왜? 중간중간에 한번 뻥 늘리고는 많은 데이터를 편하게 넣죠. 그러니까 한번 비용을 비싸게 하고 저렴하게 하니까 평균으로 따지면은 5완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1024에서 2048이 됐겠죠. 그럼 1000개를 저장할 동안은 계속 5완에 저장하는 거죠. 2048이 된 순간 뻥튀가 돼서 4096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사용해 주면 좋겠고, 혹시 파이썬에서 이 차이점 아시는 분? 네? 차이점 아시는 분? A가 리스트예요.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이렇게 늘리는 건데, 물론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는 못 늘리죠. 근데 이 세 개가 나중에 ID A를 계산해 보면 파이썬에서 ID가 뭐냐면 A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 A의 주소가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소가 바뀌는 애, 안 바뀌는 애. 결과적으로는 똑같을 수도 있지만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아마 얘와 얘는 안 바뀌고 얘는 바뀔 거예요. 그런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주소가. 그러니까 얘는 새 리스트를 만들어서 A가 그 새 리스트를 가리키게 되는데 얘가 A고 이게 파이썬 오브젝트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거겠죠. 여기서 또 어떻게 가리키는 애가 바뀌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이렇게 해놓고 한번 A의 아이디를 한번 전과 후를 찍어보세요. 어떤 게 바뀌는지 보시고 그거를 또 생각하셔서 프로그래밍 하면 좋습니다. 뭐 주소 바뀌는 게 뭐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그 차이점도 뭐 민감한 부분에서 프로그램할 때는 또 영향을 주니까 이게 뭐 어떻게든 그러니까 방법은 보통 우리가 뭘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에는 또 어떤 게 더 맞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또 이해하고 써야지 잘 모르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서 쓰는데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동작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게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는 데까지 되게 삽질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거예요. A의 아이디가 바뀌는데 어떤 건 안 바뀌고 어떤 건 바뀌고 이러니까 뭐 하는 짓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얘는 뭐 얘나 얘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self.buff extend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겠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2개짜리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두 개 크기의 그 버퍼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원래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요 부분. 이게 또 자료 구조 보시면 벡터는
C++의 벡터는 용량을 0부터 출발해줘. 용량을 0부터. 근데 자바의 어레이 리스트는 초기 용량을, 기본 용량을 뭐부터 시작하냐면 0으로 시작 안 해. 10으로 시작해요. 그것도 달라.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마다 우리가 비인생성자로 생성했을 때 용량을 0으로 출발하는 것도 있고, 용량을 기본 용량으로 한 10, 11 잡아놓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C++처럼 0, 1, 2. 근데 0부터 출발하려면 이런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0부터 출발을 절대 안 하면 이거 필요 없고, 얘만 있으면 돼요. 항상 2배로 늘려주면 되니까 더 깔끔한 코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C++에서 저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흉내내려고 한 거지, 저는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굳이 0부터 출발할 이유는 없다. 뭐 한 5개 확보해놓고 출발한다든지, 자바처럼 어레이리스처럼 그냥 한 10개 정도 그냥 무조건 확보해서 쓰게끔 하고, 10개보다 더 클 때, 아니면 사용자가 나는 30개 전할 테니까 30개 확보해줘. 그럼 30개 확보해 주는 거고, 아무 얘기 없으면 출발을 한 10개 정도로 출발해 주는 게 사용하는 건 더 효율적이에요. 0, 1, 2, 4, 8. 그 늘어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파이썬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안 들려요. 1.125배지만 9보다 용량이 작을 때는 늘리는 게 달라. 파이썬 룰은.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